같은 시사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어제하고 그제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된 청문회가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이게 요즘 큰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도 좀 있는데요. 새로운 얘기들도 몇 가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관계자들, 그러니까 SK케미컬이라든가 애경 쪽 관계자들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책임지겠다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죠. 그리고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미흡하다. 그리고 청문회 자체가 큰 성과는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김기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전 공동운영위원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은 TV로 보셨나요? 요 청문회를? 예, 청문회가 TBS에서 교통방송에서 생중계로 예. 27일, 28일 양 이틀간 해주셔가지고 예. 고맙게 방송 3사에서는 물론 생중계를 안 해주셨죠. 그래서 국민들이 예. 과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는지조차도 아마 모르는 국민들이 많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중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국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미 2016년 옥시로서 끝나는 때 아니냐라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지 26년,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가 2011년 세상에 알려진 지 8년 만에 겨우 청문회를,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루는 청문회를 27일, 28일 양일간 개최한 겁니다. 예. 근데 보면은 요번에 뭐랄까요, 이 청문회에서 새로 나온 얘기, 좀 주목해야 될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를 본 소감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려면 왜 청문회를 했나, 좀 개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변죽만 울린 청문회고 준비가 상당히 소홀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또 성과는, 가장 큰 성과는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새로운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LG생활건강에서 만든 119 가습기 세균 제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주 원료인 BKC, 아시겠지만 옥시나 롯데쇼핑이나 홈플러스에서 발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 원료는 PHMG하고 PGH 성분을 주 원료로 하는 제품이었고요.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SK나 애경, 이마트 관련 가해기업들이 재판 중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 주 원료는 CMR 대마이트입니다. 근데 LG생활건강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는 PKC라는 성분을 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인데, 이것이 2019년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다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가 가장 주목할 거고, 그다음에 LG생활건강에서는 이러한 BKC 이 원료 물질에 대한 독성 실험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생활화학 제품을 만들면서 그 생활화학 제품이 유해성에 대한 검사를 태만시하고 있다라는 어떤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아동이 성인 돼서 군대에 입대할 때 아직도 병무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등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가습기 살균제 천식 인정자로 인정이 되었지만 군대에 갈 수밖에 없었고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 규정이 없어서 정신질환으로 해서 다시 귀가하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래서 국방부 관계자를 불러서 앞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것들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다는 데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참 많이 미흡한 청문회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쪽 얘기는 지금까지 안 나왔었는데 LG에서 네네. 만든 가습기 살균제에 네. 있는 성분도 위험한 성분이다, 독성 성분이 있다라는 게 요번에 이제 밝혀진 거고, 그리고 사실 피해 아동에 대한 얘기는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LG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맥을 같이 하는 건데, 독성 검사는 의무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책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물론 이런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가장 큰 거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가해기업이 책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책임이 있는 건 정부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참사라고 보시는데, 네. 이 LG 쪽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정부가 네.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했을 때 그 KS 마크를 찍어주는 이 인정 기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했을 때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기준이 독성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 기준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이게 안전하다, 이 제품을 내가 출시하겠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안전하다라는 거 서류만 제출하면 정부 관련 부처에서 그냥 서류 심사만 하고 그래 안전해, 오케이, 그럼 니네 시판해 라고 하는 이 부실한 인정 기준, 그리고 제품 판매하다는 인정 KS 마크를 찍어준 이 인정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거기에 정부가 반드시 생활화학 제품을 만들 때는 독성 검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데, LG생활 건강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분명히 자기 제품을 써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기업이 얼마나 이윤만 추구하는 탐욕적인 집단인가를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LG 쪽 얘기랑 비슷하게 그 옥시 박동석 대표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옥시 레킷벤 키저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뭐 줄여서 옥시라고 하겠습니다. 키저가 아니고요. 예. 지금 이름을 옥시를 뺐습니다. 그냥 알비라고. 알비 코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편의상 옥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옥시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옥시 박동석 대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SK케미컬이 이 원료를 만들었을 때 안전성 검증을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 정부 기관에서 안전한 기준을 만들고 철저히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거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이전에 정부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그거는 여전히 기업들은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박동석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라는 그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물론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많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이고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신이 만든 제품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국가 책임을 돌리면서 자기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다라는 자체가 전 너무너무나 충격적이었고, 피해자분들도 이 얘기를 들은 피해자분이 정말 충격에 휩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국가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만 1차 대기업은 그 제품을 판매 생산한 가해기업의 책임이 있고 그것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책임을 국가에 돌린다는 이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였다는 데서 충격을 금치 못했다라고 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책임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도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1차적인 책임은 기업한테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지금 회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사실 당시에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피해자 네. 구제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부분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뭐 굉장히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뭐 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래요? 예,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한참 네. 이슈가 됐을 때 많은 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만 맡아도 전신질환에 가까운 질환이 나타난다는 발표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물며 밀폐된 공간에서 짧게는 몇 개월, 수개월, 네. 그다음 길게는 몇 년을 독성물질을 맡은 겁니다. 네. 피해자분들은. 그런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요.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서는 간질성 폐질환은요. 정말 여러 가지의 간질성 폐질환만도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로 인정하는 환경부에서 기준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말단기 소엽 중심성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만 1, 2단계로 인정해서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17년에 와서야 천식이 다시 피해자로 인정하는 환경부가 인정하는 건강피해 인정 기준에 포함됐고요. 네. 그 다음에 2019년에 들어와서 독성 감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니까는 피해자는 내가 가습기 살균제를 써서 내 몸이 지금 망가지고 우리 가정이 지금 피폐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해서 지금 정부로부터 그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고 있고 예. 지금도 피해 구제와 특별 구제 계정으로 나눠서 지금 되어 있는데 네. 내가 치료비나 요양비 이런 것도 바로바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 치료비도 거의 다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치료비도 천식으로 인정되면 천식만 지급이 되는 그 천식만 인정되는 것도 영수증이 없거나 그리고 하면 지급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지급되는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예. 내가 아파서 치료비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안 와서 치료를 제때 못 받으면 이 건강이 또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 정부에서 인정한 피해자와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 제가 항상 기자회견이나 네. 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에서 추산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인원이 350만에서 450만입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숫자는 항상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를 써서 건강 피해자로 인정된 게 49만에서 56만입니다. 예. 그 중에서 중증 환자로 인정된 게 4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 중에 내가 건강 피해자라고 하는 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 사람이 2019년 8월 23일 현재 6,509명이고요. 예. 그 6,509명 중에 사망자가 1,43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따라서 저희는 사망자가 그 6,509명 중에 사망자가 1,431명인데 사용자가 한 1,000만 명이라고 저희는 추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망자라고 한 숫자가 1,431명인데 저희는 수십에서 수만 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까지 네. 뭐 밝혀진 피해자의 숫자도 굉장히 적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교통방송 말고 KBS도 27일, 28일 양일간 청문회를 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KBS를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태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전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